다음 강의 들어갑시다. 네. 상용 로그 이야기합시다. 상용 로그. 여러분들 교재 47페이지. 그죠? 자, 로그 중에서 밑이 10인 로그로 약속을 하죠. 그죠? 상용 로그 이야기는 다음처럼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밑이 10인 로그예요. 근데 밑이 10일 때 밑을 쓰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뭐만 기억하면 좋냐면 그냥 상용 로그는 밑이 안 썼는데 어쨌든 밑을 10으로 약속을 할 거다.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냥 밑이 10인 로그다. 그럼 얘는 안 쓰기로 약속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 상용 로그 계산을 위해서는요, 우선 표 찾는 연습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양수의 십진법, 표기법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상용 로그의 계산이 좀 필요해요. 이 흐름대로 연결하시는 게 좋아요. 이 전전 교육과정에서는 상용 로그에서 킬러가 나왔었어. 그래서 상용 로그 파트에서 다시 킬러가 복귀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그전 교육과정과 어쨌든 지금은 좀 다르거든요. 용어도 다르고. 그래서 킬러까지는 확장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근데 다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등장될 수 있지만 기본 개념만으로 풀 수 있는 간단한 사점까지만 예측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선생님이 좀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이걸 출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고, 6월달에 문풀광주에서 만약에 상용 로그가 킬러로 복귀가 될 것 같다. 준킬러. 그러면 그때 그 준킬러 파트에 넣을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예측한 대로 그냥 간단한 문제가 나온다면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 없는. 어쨌든 오늘은 개념 강좌이기 때문에 어렵게 보지 않고요. 본질에 가까운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만 할 거야. 자, 그게 바로 뭐야? 상용 로그는요, 결국엔 십진법 수를 해석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따라해보자. 십진법의 해석이야. 이게 중요해. 상용 로그를 가지고 내가 할 행동은 어떤 계산의 과정을 통해서 진수를 십진법으로 분리하고 분류하고 해석하겠다. 이게 목표인 거거든. 아, 그래? 그래서 여기서부터 봅시다. 우선 기능적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로그에서 한 자릿수의 상용 로그 값은 계산을 이미 해둔 곳이 있어. 특히나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까지 구할 수 있는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세 번째도 다루지 않아요. 비례 부분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두째 자리까지 주어져 있는 한 자릿수의 상용 로그 값은 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찾을 수 있어. 찾는 법 정도는 교과 내적으로 뭐라고 기억하면 되냐? 2.5는 왼쪽에서 찾으시면 돼요. 1은 따로 끊어서 위에서 찾으면 돼. 그래서 크로스 만나는 위치가 2.51의 상용 로그 값으로 결정돼 있는 거고, 너희들은 찾으면 되더라. 0.3997이더라고 그냥 약속이 된 거야. 그냥 근사값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계산이 아니라 찾기만 하면 돼. 근데 그마저도 실제 수능 문제에서는 쓰지도 않아요. 그냥 줘. 알았어? 그냥 준다고. 근데 교과 내적으로 이렇게 찾는 게 있더래. 혹시나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찾으면 돼. 여기까지가 그냥 기본이야.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본론이 바로 뭐냐? 가볼게. 너희들 그 구글 있잖아. 구글. 와, 씨. 구글. 이거 거의 구글 신호로 통하죠. 구글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알아? 구글. 그렇죠. 구글은 어떤 순자 아니야, 혹시? 10의 몇 제곱이었죠? 10의 10제곱일 거예요. 100제곱인가? 하여튼 겁나 큰 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쓴 거냐면, 이 구골이 우리가 저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목표로 만들어진 거래. 그러니까 정보 양의 특징이죠. 굉장히 큰 수지? 그죠? 그 다음에 너희들 뭐 나노미터 이러면서 되게 작은 수를 설명하는 게 있어. 그리고 소수점 아래로 10자리로 막 내려가는 이런 수들. 아주 작은 수, 아주 큰 수. 굉장히 부담되죠. 맞아? 그러니까 이런 수들을 무엇을 가지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냐면 로그. 특히나 상용 로그.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수는요, 이렇게 표기 가능해. 한 자릿수와 10의 거듭제곱꼴의 표기가 가능합니다. 얘가 또 이렇게 지직거려. 잠깐. 하나, 둘. 전파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 다시 가볼게요. 얘를 좀 올려놓자. 이거. 띠용. 자, 다시 가볼게요. 세상의 모든 양수. 어떤 값을 가져오든지 간에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n 거듭제곱. 여기서의 n은 따라해볼까요? 정수. 꼴의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게 뭔 소린데요? 250이라는 수가 있어. 아까처럼 쓰는 거야. 무조건 점 하나 찍고요. 2.50이라고 써버리고 10의 몇 제곱. 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이라는 수는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제곱 정수꼴로 표현이 가능하다. 만약에 내가 0.0025 뭐 이번에 1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도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2.51과 10의 거듭제곱이 가능한데 하나, 둘, 셋, 마이너스 이러면 되는 거냐. 그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양수는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정수꼴 표현이 가능합니다. 맞아? 그래서 이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무조건 작은 한 자릿수니까 그런 수와 10의 거듭제곱으로 무조건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저런 수가 있을 때 여기다 내가 상용 로그를 취한다면 어쨌든 밑 10을 제외하고 로그 n이라고 쓰면 이 녀석은 로그 n이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로그 a 곱하기 10의 n제곱. 그럼 성질을 통해서 안에서 곱해졌으니까 밖에서는 덧셈으로 바뀔 거고 덧셈으로 바꾸니까 로그 잠깐만 앞뒤를 바꾸고 덧셈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n은 어디로 가니? 앞으로 가죠. 10 지워지죠. 이거 뭐야? n 플러스 로그 a라고 표현이 가능할 거 아니야? 자, 다시 봐요. 어떤 양수가 됐든지 간에 상용 로그를 취하면 정수 더하기 로그 한 자릿수의 값으로 결정이 되고 얘는 표에서 찾으면 되잖아, 아까. 맞아? 그러니까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나 잘 들어. 얘는 정수 부분, 얘는 소수 부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따라해보자. 정수 부분. 얘는 뭐? 소수 부분이라고 부를 건데 a 자체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잖아. 그럼 여기에 로그를 취하면 이쪽은 0이 되고 여기는 1이 되니까 로그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소수 부분이죠. 특히나 어떻게 분리가 되냐? 이 로그 a는 0이거나 로그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맞아? 어쨌든 이걸 통틀어서 그냥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할 때는 음수는 절대 포함되지 않아요. 마이너스 0.1 이런 거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하잖아. 양수만을 얘기한다. 0이나 양수. 됐죠? 점 얼마 이런 것들. 됐죠? 자, 그럼 봐봐. 상용 로그를 취했더니 무조건 정수부하고 소수부로 분리가 가능하더라. 야,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 값을 구해서 이 진수를 십진법의 형태로 분석하려는 게 상용 로그의 목표야. 그럼 끝나는 거야. 그래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와봐.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 여기 봐. 그냥 이걸로 대체할게요. 봐. 책에 그대로 있어. 로그 25.1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따라해보자. 한 자릿수와 10의 거듭제곱꼴로 바꿔요. 2.51 곱하기 10의 1제곱. 맞아? 그죠? 그런 상태야. 그럼 로그 10의 1제곱 곱하기 2.51이니까 얘는 분리하면 1이고 얘는 2.51의 로그 값이 나올 건데 아까 찾아줬지 내가. 0.3957. 맞아요? 아까 로그에 2.51을 찾아놨다고. 가져서 쓴 거야. 두 번째. 251도 볼까요? 251은 로그 2.51 곱하기 10의 제곱이죠. 그럼 10의 제곱 곱하기 2.51이니까 얘를 덧셈으로 분리하면 2 더하기 0.3997일 거라고. 맞죠? 2510도 그렇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안 변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게 0.3997은 변하지 않는다고. 왜? 마지막에 로그 2.51이 무조건 남거든. 내 말 맞습니까? 그죠? 그런 상태. 그럼 봐봐. 얘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기 박스 규칙만 잘 보시면 돼요. 요건 변했거든. 내가 무엇을 변화시키고 있냐면 자릿수를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에서 네 자릿수로 변화시켰더니 정수 부분이 바뀌어. 왜냐하면 이게 자릿수를 결정했던 10의 n거듭 제곱 위치잖아. 맞아? 근데 왜 안 변했어 너는? 쓰인 숫자의 배열은 그대로거든. 그냥 2, 5, 1을 썼잖아. 그럼 얘들의 소수 부분은 그대로인 거라고. 로그 2.51로. 여기서 거꾸로 예측해보자. 결국엔 이게 1이면 따라해봅시다. 정수부가 1이면 진수는 두 자릿수라는 얘기야. 이게 두 자릿수가 됐다는 얘기는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1제곱으로 나온 거니까. 정수부가 2라는 얘기는 네가 몇 자릿수라는 얘기야? 세 자릿수라는 얘기야. 정수부가 3이라는 얘기는 네가 몇 자릿수라는 얘기야? 네 자릿수야. 아, 자릿수 얘기였구나. 그래서 여기서의 규칙은 뭐라고 써? 변하는 거는 자릿수. 변하지 않는 것은 수. 그러니까 뭐라고 써줘야 돼? 지표가 n이면이 아니라 이거 보자. 정수부가 따라해보자. 정수부분이 n이면 진수는 n 플러스 1 자릿수야. 그리고 가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라고 써놓으면 되냐면 그냥 저런 숫자도 필요 없어. 로그 100 써봐. 이게 몇 자릿수니? 세 자릿수인데 이건 답이 뭐니 그냥? 2잖아. 그럼 얘는 소수부가 0인 거예요. 0은 소수부일 수 있는 거야. 결국엔 소수부가 0이면 10의 거듭제곱 수를 나타내고요. 더 중요한 건 2면 세 자릿수야. 이렇게 기억하면 잊어버릴 리가 없어.
정수부가 n이면 넌 n 플러스 1자릿수야. 그냥 끝? 맞아? 그렇죠? 아, 그런데 잠깐만. 소수부 얘기해 볼까요? 소수부? 따라해보자. 소수부. 소수부가 똑같아. 그 얘기는 진수에 쓰인 자릿수는 다르겠지만 진수에 쓰인 수는 똑같은 거야. 2, 5, 1밖에 안 쓰였죠. 수의 배열이 똑같으면 소수부는 일치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라고. 아, 그래요? 그럼 여기도 보자. 내가 밑으로 깔 거야, 얘를. 251 아까 했던 거예요. 근데 봐봐. 0.251이야. 0.0251이야. 0.00251이야. 그럼 얘는 0.251도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정수거듭 제곱으로 쓸 수 있죠. 아, 음정수로 들어가는 거네요. 지금처럼 썼어. 앞뒤를 바꿔. 너 정리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 아, 정수 부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음의 정수가 나올 수도 있겠네. 그 음의 정수의 규칙을 보니까 얘도 자릿수 얘기인데 소수점 아래에서 첫 번째부터 수가 시작되고요. 얘는 두 번째부터 시작되고 얘는 세 번째부터 시작되는 정직한 규칙이 있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바로 요거야. 얘들이 도대체 어디서 등장했냐를 책에 그대로 있어. 봐. 정수부가 지표라고 쓰지 말고요. 정수부가 선생님 아마 교재에 그렇게 써놨을 거예요.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표과수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다는데 안 쓸게요. 정수부가 마이너스 n이면 진수는 소수점 아래 n번째부터 시작된다 그냥. 그러니까 이건 헷갈릴 게 없죠. 마이너스 n이니까 n번째 시작 이렇게. 맞아?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소수부가 같으면 수배열은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내 말 맞아? 수배열이 변하고 자릿수가 변하면 정수부만 다시 소수부가 그대로면 쓰인 숫자는 똑같다. 정수부가 변하면 자릿수가 바뀐다. 정수부가 만약에 양의 정수인 자연수라면 원래 있었던 진수의 자릿수는 n 플러스 1 자릿수다. 만약에 정수부가 마이너스 n이면 얘는 0.0 n번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수로 시작이 되더라. 이렇게 기억하는 그냥 수의 성질, 십진법 분석이야. 그래서 목표는 결국엔 진수를 십진법으로 해석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 부분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이게 기존 상용 로그 단원에 비해서 쉬워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계산 위주의 문제로 간단하게 바뀌었어. 이쪽 성질이 많이 약화된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엄청나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해. 그래서 선생님 개념 시간에는요, 기름기를 빼겠다고 그랬지. 필요한 것만 압축적으로 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그럼 문제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앞에 있는 간단한 보기 문제는 여러분들 복습할 때 활용하시고요. 스텝 1 문제 봐봐. 스텝 1. 지우고 가볼게요. 4의 m 거듭제곱이 8자리의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을 합을 구해라. 자, 그냥 이렇게 갑시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메모. 메모 봐봐. 결국에는 우리가 상용 로그를 왜 배우는 것이냐 이런 얘기야. 상용 로그는 왜 배우는 것이냐. 진수를 십진법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싶어 라고 내가 분명히 계속 얘기를 했어. 그러면 십진법의 방법으로 해석을 하려면 상용 로그를 통해서 결국엔 이 상용 로그 값의 정수인 부분과 소수인 부분을 분리해서 자릿수를 결정하고 수배열을 결정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기본적인 상용 로그 표기법은 항상 이렇게 된다고. 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면 무조건 정수인 부분과 소수인 부분으로 나뉠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뭐라고 쓰냐면 정수인 부분. 그리고 소수인 부분을 그냥 알파라고 쓸게요. 옆에다가 이제 언급만 하면 돼. n은 정수야. 무슨 수야? 정수야. 그리고 소수는 잊지 마.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수만을 소수부로 인정할 거예요. 알았지? 자, 그리고 이런 표기법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런 표기법을 등식형이라고 할 거야. 무슨 형? 등식형. 맞아? 그럼 얘는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저요? 정수부가 n인 상용로그 값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몇 자리 수라고? n 플러스 1자리 수이거나 만약 음수면 소수점 아래에 몇 번째 자리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그냥 리딩하면 되는 거거든. 자릿수 얘기, 수배열 얘기. 근데 이미 얘 안에 부등식 있잖아. 이미 이게 부등식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써도 되냐? 이렇게 써도 된다고. 로그 n의 값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너 그냥 여기다 담아놓은 거 아니니? 맞죠? 그래서 이걸 무슨 형이라고 하냐면 부등식형이라고 해. 자, 우선 기본적으로 문제를 볼 때 전략이에요. 등식형으로 문제를 풀래? 부등식형으로 문제를 풀래? 요 연장선상에서 연결하면 돼. 그럼 이 이야기는 동의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로그
n의 정수부가 n이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렇잖아요. 정수 부분이 n이다라는 얘기를 이게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등식형으로 풀래, 부등식형으로 풀래, 이게 바로 전략이라고. 두 번째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n이, 잘 봐, 이렇게 쓸까요? a 곱하기 10의 n,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a 곱하기 10의 n 거듭제곱 형태라고. 맞아? 이런 형태로 주어졌다는 얘기나 이 얘기나 이 얘기나 이 얘기나 다 같은 얘기야. 알았죠? 그래서 정수 부분이 n이다, 또는 네가 자릿수가 뭐 n 플러스 1 자릿수다, 이런 단어가 등장을 했다면 등식형으로 갈래, 부등식형으로 갈래, 이것만 선택을 한다. 우선 여기서부터 기본. 그리고 또 하나의 팁, 주의해야 할 점이 좀 있는 게, 사실은 여기서 내가 계속 얘를 소수부라고 불렀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수가 아닌 애가 하나 있죠. 0.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부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성조회상으로는 두 군데로 분리를 좀 하셔야 돼. 알파가 0인 상황은 좀 독특한 상황이야.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진수가 10의 거듭제곱이라는 얘기였어. 100, 1000 이런 것처럼, 0.01 이런 것처럼. 근데 만약에 알파가 0이 아니면 그때는 진짜 소수죠. 0과 1 사이. 그래서 보통 소수부를 분리할 때는 0인지 0이 아닌지를 분리해주는 것도 두 번째 전략인 겁니다. 다시, 부등식형으로 쓸래, 등식형으로 쓸래, 두 가지 전략. 소수부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 0이니 0이 아니로 분리해야 된다. 끝. 어머, 딱 여기까지예요. 정말 담백하게 갈게. 그래서 선생님 별명이 정달입니다. 정달 정연경이라고 불려. 또는 요요 정선생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뭘까? 정리의 달인. 요요는 뭘까요? 맞춰봐. 이 요가 뭘까? 요약 요정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요요 정연경, 정달 정연경, 이렇게 이거 그냥 필요한 거 딱 정리하자고. 근데 그 내용이 교과 개념의 핵심 요소고 문제풀이의 전략이 되어야만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문제를 한번 봐봐. 4의 m제곱이 8자리의 정수가 되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너희는 다 고민하는 거야. 얘는 정수 부분이 8이고 제 자릿수는 9자리야. 이렇게 머리 떠올라야 돼.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말의 얘기고 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쓸래, 이렇게 쓸래라고. 근데 문제 봐봐. 요게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을 구하자고 그러니까 m이 어떤 특정 값의 범위로 등장되지 않겠나.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등식형보다는 부등식형이 나올 수 있다고. 뭔 소리야? 잘 봐봐. 8자리 정수예요. 따라해보자. 8자리 정수. 그러니까 얘는 4의 m에다가 잘 봐. 상용로그를 취하면 너의 정수 부분이 얼마란 얘기야? 조심해. 9 아니고 7. 이렇게. 맞아? 소수 부분이 어딘가 있다. 이런 얘기 되죠. 근데 이렇게 등식형으로 쓰면 되게 애매하잖아, 지금. 근데 이게 뭐라고 써야 돼? 너의 상용 로그를 취한 값이 7보다 크거나 같다 만족하고 8은 안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8자리 정수다. 그럼 너보다 하나 작은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거의 암기 수준이죠. 그죠? 뭐 기본형 문제니까. 이렇게. 그럼 이걸 만족하는 m을 찾을 건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로그를 배우는 이유를 아까 내가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큰 수를 정리하기 편해야 되고 작은 수도 정리하기 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너무 큰 수잖아. 그런데 이 지수를 앞으로 내리면 간단 고배 형태가 돼. 연산이 단순화되는 거야. 누가 너희들한테 야 니네 로그 왜 배웠어? 라고 얘기를 하면 연산 간단하게 하려고요. 그게 답이야. 연산이 간단하게 하려고요. m이 앞으로 빠지는 순간 지수가 아니라 곱이라서 수가 보이기 시작해. 이렇게. 나는 m을 구할 거야. 근데 로그 4가 있죠? 로그 4라는 것도 수죠? 책에 보니까 로그 2를 알려줬을걸? 그지? 에이, 그래. 로그 2는 사실 외우고 있어야죠. 0.3010이라고 알고 있어, 우리. 그럼 로그 4가 얼마야, 로그 4는? 몇 배? 2배, 베이베. 0.6020. 맞아? 야, 그럼 0.6020으로 나누면 돼. m은 양수니까 이제부터는 계산 문제라고. 207. 0.6020. 여기 얼마? 8. 끝. 괜찮냐? 이걸 만족하는 m의 값을 구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요, 1000을 곱해가지고 나누는 작업들이 필요하니까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기가 절대 전혀 귀찮아가지고 안 풀 거예요. 알았어? 니들이 해. 그래서 m의 값은 구했더니, 계산했더니, 11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고요.
3점 얼마보다 작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12랑 13만 나와요. 그래서 요건 너희들이 직접 계산합시다. 요거까지 해주는 건 너무 지루하잖아. 그죠? 12, 13 두 개 더해서 25 이렇게. 근데 이게 수능에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요건 그냥 기본 성질 내용이니까 그냥 기본기야. 알았죠? 근데 스텝 2부터 별표입니다. 스텝 2 정답률이 나형 기준으로는 30% 초반대라서 많이 틀렸어. 스텝 2를. 당시에. 기출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고요. 거의 오늘의 베스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 별표 쳐 이거. 스텝업보다 더 좋은 문제입니다. 선생님 스텝업에 더 좋은 문제를 넣으셔야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쉬워도 중요한 문제가 있어. 요거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가볼게요. 스텝 2의 문제는요. 결국엔 소수부가 주인공이에요. 소수 부분이 주인공이다 결론적으로. 앞에 스텝 1 문제는 정수 부분이 사실은 주인공이었던 거지. 그지? 아 그래? 알았어. 스텝 2 가봅시다. 문제가 어렵게 주지는 않았던 게 x는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x가 수의 범위가 그다지 대단히 엄청나게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10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는 5배를 만족하는 PQ를 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얘는 뭐야? x는 두 자릿수예요 그냥 어쨌든. 왜냐면 100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99.99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두 자릿수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x는 10이 아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이미 이걸 통해서 여기다 상용록으로 취했다면 정수 부분은 결정된 거야. 아니 선생님 무슨 소리? 뭔 소린데요 이게? 로그 x에서 얘는 1점 뾰로롱 뿅뿅이라고 지금. 그 있는 거야. 선생님 만약에 비교해서 10부터 x가 1000이다. 이걸 뭐라고 리딩을 해야 되겠니? 상용 로그 파트에서. 저는요. 두 자릿수부터 세 자릿수. 10을 제외한 두 자릿수와 세 자릿수. 맞아? 그럼 이 경우라면 로그 x는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야. 맞아? 그럼 이걸 이대로 둘 거냐? 아니거든. 너는 잘 봐. 잘 봐야 돼. 정수 부분이 1이거나 정수 부분이 2라고. 두 자릿수이거나 세 자릿수다 정수 부분이 1이거나 이거 케이스 분류해서 가는 거야. 이해되냐 이거? 그러니까 문제를 읽는 습관이 여긴 달라야 된다고. 자릿수. 오늘 소수점 밑에 몇 자리. 이런 구성이 있는가를 봐줘야 돼서 얘는 읽는 법이 좀 다르다. 어쨌든 여기까지 얘를 읽었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읽는 법이야. 풀이법이 되겠죠? 그러면 그 녀석에 대해서 갑자기 로그 루트를 씌웠는데 여기서부터는 로그의 계산이다. x의 루트는 x의 다시 루트나 n 거듭제곱은 그 자체로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지. 무슨 지수? 분수지수. 뭐라고? 분수지수를 만들어야 돼. 이거 2분의 1 만들고 앞으로 보내라고. 아, 계산. 얘는 잠깐만. 역순에 따라해보자. 음수지수. 그러니까 x의 마이너스를 앞으로 보내라고. 로그 x와 관련성을 가지고 너의 소수 부분을 결정해봐 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소수 부분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질 때 결국 찾아라. 로그 x를 찾아라. 로그 x를 찾으래.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결정해야 되냐? 부등식형으로 쓸 거냐 등식형으로 쓸 거냐. 난 분명히 부등식형으로 줬지만 난 결과적으로 등식을 선택할래요. 소수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결국에 소수 부분이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 이렇게 쓰겠다고. 난 정수부는 결정이 돼 있고 소수부를 모르는 거니까 등식형을 선택하겠다 이거지. 맞아? 그리고 옆에다 쓰는 거야. 그런 알파는 원래는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겠지만, 이게 잘 들어, 작겠지만, 잘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 네가 요게 되거나 요거 분리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어떤 수도 10의 거듭제곱인 경우가 없어요. 얘의 소수 부분은 절대 0이 될 수 없어. 내가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떠올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의 소수 부분은 0이 아닌 진소수죠. 0과 1 사이. 맞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복잡하게 보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문제를 관찰해야 되는지 태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 그 태도를 우리는 개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수업은 1등급이 됐든 5등급이 됐든 같은 태도로 문제를 보라라는 얘기였던 거야.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명확하게 이 개념을 이렇게 잡고 있거든. 스탠다드한 어떤 개념의 틀을 잡고 있는 거야. 평가원은 어떻게 문제를 출제했고 어떤 방식으로 물어보냐 이거지. 스탠다드하게 물어본다고.
그럼 난 스탠다드하게 문제를 읽어야 된다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독해하면서. 아, 로그 x에 모르는 애는 알파고 결과적으로 나의 목표는 알파를 찾겠다는 거야. 그래야 로그 x에 찾겠지. 그죠? 그리고 옆에다 쓴다고. 그 알파는 0과 1 사이라고 얘기를 했다. 여기서부터 문제 이제 물꼬가 트인다, 이제. 그럼 지저분한 걸 이제 좀 지울게요. 지우고. 자, 그럼 이제 얘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내가 색분필로 좀 정리를 해볼게. 뭐라고 돼 있냐면, 봐. 너의 소수 부분이 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우선 끊어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이 라고 얘기를 했으면, 너를 분수 지수로 바꾸셔야 된다. 맞니? 2분의 1 어디로 보낸다고? 앞으로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난 로그 x를 일부 알고 있다고. 뭐라고 써줘야 돼? 2분의 1에 1 플러스 알파라고 써야 돼.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처음으로 보는 애들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알파라서 얘 소수 부분은 2분의 알파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조심해. 그냥 알파가 붙으면 소수 부분이야. 그게 아니라고. 소수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값을 의미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앞에 정수가 붙어있고 소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얘가 정수가 아닌데 뭐 갑자기 소수부야? 이게 이상하지 않니? 그럼 얘 소수 부분을 뭐라고 봐야 되냐?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 내 수를 끊어내라고. 따라해보자. 정수 더하기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 알파의 수의 부등식의 범위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0과 1 사이잖아. 그죠? 그럼 봐봐. 여기다 내가 1을 더해. 그럼 이제 1보다 크고 2보다 작잖아. 얘 2를 나눠.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값 자체가 0과 1 사이예요. 이게 그냥 소수인데? 얘는 뭐라고 써야 되니? 0 더하기 2분의 1 플러스 알파로서 제가 너의 소수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혼자. 근데 너무 당연한 게 잘 봐야 돼.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이게 몇 자릿수니? 이게 2자릿수라며. 그럼 얘는 한 자릿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살짝 생각해도.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도 문제를 푸는데 한 자릿수면 정수 부분이 0이라고 0. 그럼 얘가 소수 부분이기 너무 당연해. 그러니까 조심해. 2분의 알파가 소수 부분이 아니라 그냥 얘가 통째로 소수 부분이야. 이게 소수 부분이라고. 이게 그냥 자체로서. 그럼 봐봐. 너의 소수 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지? 자, 이제 분리. 노란색. 나의 소수 부분의 5배, 그러니까 너한테 5배를 하겠대. 그럼 아까처럼 하는 거야. 지워. 로그 x분의 1 어떻게 하자고요? 로그 x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야. 마이너스를 앞으로 튕겨.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x야.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써?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마이너스, 그럼 너의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알파야. 아니야. 아니라고. 따라해보자. 소수 부분은 0이거나 양수여야 된다고. 얘는 소수 부분이 될 수 없어. 이건 지가 음수지. 얘가 음수라고. 전 소수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양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성질 보고 가야지. 맞아? 자, 써볼게. 눈치를 채줘야 돼. 알파는 0과 1 사이야. 마이너스 알파는 소수 부분이라고 불릴 수 없는 애야. 자체가 음수야. 그럼 얘를 양수로 만들어주려면 이게 필요해, 그냥. 뭐라고, 1. 양변에 1 더하면 끝나잖아. 1 더하면 그냥 소수분해, 얘가. 그러니까 0하고 1 안으로 담아놓으면 된다고. 소수분은 알파다, 이게 아닌 거예요. 소수분은 2분의 알파다. 그게 아니라 0하고 1 사이에 있는 애냐고. 정수와 함께. 그럼 봐봐. 나한테 1을 줘야 되니까 얘한테 1을 뺏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2 더하기, 그럼 똑같은 값이지만, 자, 리딩 합니다. 너는 정수, 얘는 소수. 끝나는 거야. 너는 정수, 얘는 소수. 그러니까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은 1 마이너스 알파다. 끝. 그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니? 너의, 잠깐만, 얘의 소수 부분의 5배야 그랬잖아, 얘가. 그러니까 2분의 5, 1 플러스 알파가 1 마이너스 알파라는 얘기냐? 잘 읽었나? 잠깐만. 너의 소수 부분이, 잘못 썼네요. 그래서 너의 소수 부분이, 거꾸로 읽었네. 얘 소수 부분의 5배랑 똑같아. 이거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냥. 끝났어, 이제. 됐죠? 정리하시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알파가, 아니다. 양변에 2 곱하고 가자. 1 플러스 알파 10 마이너스 10 알파 뿅 넘어가니까 11 알파가 9다. 따라서 알파가 11분의 9예요.
근데 잊지마. 내가 구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로그 x예요. 얘를 찾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로그 x는 1 더하기 11분의 9였다. 그래서 얘는 11분의 진짜 수가 나오죠. 20이더라. 두 개 더하자. 답은 31. 베스킨라빈스야. 31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넘어가요. 여기까지 스텝 2다. 괜찮아? 네, 이렇게 푼다. 이 문제가 오늘 상용 로그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 알았죠? 그런 이야기 스텝 2였습니다. 이제 스텝 업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스텝 업. 스텝 업 문제가 원래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야. 번호대가 29번이면 준킬러라고 불리는 위치 혹은 킬러가 29번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어 예전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려운 번호였겠네. 그리고 비주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 그죠? 스텝업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자. 근데 이 문제는 싱겁게 풀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지워볼게요. 갑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 봐. 로그 n에 이렇게 그냥 로그 n에 따라해 봅시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근데 보통 우리가 그냥 n하고 알파라고 써 보면. 근데 이렇게 안 했어요, 얘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로그 n의 정수 부분을 fn이라고 하자는 얘기였어.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로그 251이다. 그럼 얘는 f251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너는 정수 부분이 얼마겠니 그러면? 세 자릿수면 정수 부분이 이렇게.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어색하죠, 되게. 자, 봐. 정수 부분은 fn이라고 하자는 얘기야.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걸로. 다른 문제에서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하래.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소수 부분을 gn이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소수 부분을 gn. 야, 그럼 여기서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봐봐. 잘 봐야 돼. 로그 251이 있다. 그럼 너희들한테 f251하고 g251을 물어봤어. 이걸 뭐라고 써야 되냐 이거야. 금방 얘기했죠? 너의 자릿수가 3개니까 나는 2야.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써야 되죠? 소수 부분은 한 자릿수의 로그 값이었죠. 선생님 올해 원래는 선생님이 올해 무슨 대회를 나가려고 그랬거든. 무슨 대회를 나가려고 그랬네. 예. 숙제 가지고 오셨어요? 네. 대회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 미스트롯에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남자 버전. 그래서 계속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뭐 떠있길래 그 지원서를 이렇게 찾아보고 나가야지. 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이가 드니까 선생님 원래 R&B랑 발라드 다 좋아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박자가 자꾸 밀려. 트로트가 돼 자꾸. 이거 어쩔 수 없구나. 대한민국은 뽕으로 간다. 뽕빌로 간다. 그래서 트로트로 가야겠다. 노래를 좀 하거든. 그래서 이걸 내려고 계속 알아보다가 6월 모평 근처였던 것 같아. 이게 마감일이. 근데 내가 너무 정신없어. 놓쳤어. 근데 다행이더라. 왜냐하면 우리 사이트에 우리 승재 동생 정승재 분이 여기 나간 거야. 난 얘가 나가는 줄 몰랐거든. 내가 만약에 원서를 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인지도가 차이가 나고 유명세가 차이가 나는데 야 묻힐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내길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내가 미스트롯에 원서를 내지 않았지만 뽕필은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트로트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이 노래 아는지 모르겠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자, 따라해보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되니? 그런 노래가 있어요. 님이라는 글자. 이거 잘못 읽으면 욕처럼 들리니까 조심하세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될까요? 남. 원래는 국어적으로는 잘못됐죠. 임이라는 글자여야 되죠. 근데 여기에 약간의 설정을 넣어서 그냥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 그러니까 남녀 관계는 정말 무서운 거야. 이런 가사가 뽕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이버에서 찾아서 들어봐. 자, 따라해보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야. 그죠? 따라해보자. 상용 로그에 점 하나를 찍으면 소수부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뭔데? 로그에다가 251에 첫 자리 점 찍으면 끝나는 거라고. 그냥 연산해봐. 똑같잖아. 그래서 모든 상용 로그 값에 실제 숫자에
소수부를 찾으려면 그냥 점 하나 찍으라고. 따라해보자. 상용로그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 이게 소수부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지금처럼 물어봤다면 F251은 2고 G251은 로그 2.51이라고 쓰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그냥 이런 상식을 쓰지는 못합니다. 그냥 이 기호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한 거고 다른 문제의 전략이 될 수 있어 이건. 근데 문제를 가봤더니 세자연수 x, y, g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x랑 f, y랑 f, g의 값을 구하세요. 우선은 무슨 말인지 봐야 되는 게 가조건에 보니까 fx, fy, fg요. x의 상용로그의 정수부, y의 상용로그의 정수부, g의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인데 n 자체가 자연수잖아. 음수일 리가 없잖아. 0보다는 클 거 아니야. 이 자체의 값의 비교는 결국엔 이거네. 뭐라고 썼니? 자릿수야. 그러니까 x라는 진수의 자릿수. 상용로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용로그 값을 통해서 진수의 십진법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릿수 얘기한 거 아니야. 이게 x의 자릿수가 y의 자릿수가 g의 자릿수가 있다고 내가 자릿수가 커진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지? 맞아? x가 10이면 y는 뭐 100이고 또는 1000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물론 뭔진 몰라요. 자릿수가 이렇더라. 아 이렇게 읽어라. 개념적으로 읽어라. 나 조건 가봅시다. 잘 봐. g라는 녀석은 소수부야. 상용로그의 소수부가 똑같다는 얘기는 수인 숫자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 말 맞냐? 맞아? 그 얘기는 자 답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x가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이야. 만약에 아니 이렇게 하면 너무 쉽다. 31이야 만약에. 그럼 y가 잘 보세요. 310이고 g가 어쨌든 3100이야. 그럼 쓴 숫자는 3일밖에 없어. 근데 자릿수는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된다고. 물론 뭔진 모르죠. 근데 잘 봐봐. 여기서 문제풀이의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x를 알면 자릿수만 늘리면 되겠구나. 그죠? 물론 어떻게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3.1이고 310이고 3100이어도 우선 되는 거 아니야 이 상태라면. 우선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가조건과 나조건을 통해서 야 쓰인 수의 배열은 똑같은데 같은 수를 가지고 자릿수만 계속 늘려나가는 세 개의 수가 있어. 그래서 다조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근데 그런 x랑 그런 y랑 그런 g랑 몽땅 더했더니 15,873이래요. 만자릿수, 5자릿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5자릿수여야 되는 거야. 얘가 5자릿수고 얘가 4자릿수고 네가 3자릿수이거나 얘는 무조건 5자릿수고 네가 4자릿수고 네가 2자릿수이거나 네가 5자릿수고 4자릿수고 1자릿수이거나 네가 5자릿수고 이게 3자릿수고 이게 2자릿수이거나 5자릿수이고 3자릿수이거나 1자릿수이거나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되겠지. 맞아? 그럼 어떻게 기준을 이거 언제 다 보고 있을 거야? 생각을 해보자고. 자릿수가 한 자릿수씩 변하는지 한 자릿수와 2자릿수씩 변하는지를 가지고 분류를 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쉽게 풀려요. 의외로. 봐. 2가지 키워드 전달했어. 자릿수만 다른 형태로 세 수를 더할 때 기준은 x다. 만약에 이 x와 y와 만약에 g가 한 자릿수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시작을 해보는 거야. 이게 안 되면 2자릿수 차이가 난다? 또는 한 자리, 2자리 차이 난다? 2자리, 한 자리 차이 난다? 이런 식으로 펼쳐나가면 되거든. 그럼 만약에 x를 지금처럼 썼다면 y는 몇 x야? 그냥 10x라고 쓴 거야. 지금 한 자릿수가 늘어난 거니까. 말 맞죠? 그럼 g는 100x라고 쓴 거야. 그렇다면 이제 x는 세 자릿수면 되죠. 그치? 자, 문제 조건 볼까요? 얘네 세 개를 몽땅 더했어. 그럼 111x가 근데 이 문제가 여기서 아주 놀랍게도 그냥 풀려버렸어. 왜 그럴까?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다음 단계로 갈 줄 알았는데 29번 답지 않게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판의 생각만 잘하면 됐던 거야. 자릿수가 하나씩 늘어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끝났어요. 143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판에 끝난 거야. x가 기준인 게 중요한 거고 결국에 x의 자릿수가 뭐가 됐든지 간에 얘들의 변화 상태 차이가 몇 자릿수가 나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었던 거죠. 그렇죠? x는 143이다.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답 쓰고 끝냅시다. x 더하기 fy 더하기 fg예요. 자, 가볼게. x는 143이야. y는 그럼 얼마겠어? 1430이야. fy는 그냥 자릿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정수부. 네 자릿수의 정수부는 조심. 얼마?
3이야 3. 그죠? 이렇게. 얘는 5자릿수였잖아. 14,300. 그러니까 너는 4야. 끝. 그래서 150.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그래서 스텝 2라는 문제, 스텝 2의 문제가 나는 더 좋은 문제다라고 판단했던 게 성질을 좀 깊이 있게 물어봤고, 얘는 수 감각 자체를 물어봤으니까 어떤 아이는 30초 안에 그냥 풀더라고요. 그런 수구나 이렇게 그냥 되더라고요. 근데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릿수 읽고 소수부 읽고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함수 이야기 연결해서 함수 이야기 다 끝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끝내고 다음 시간에 어쨌든 조금 일찍 오는 걸로. 알겠죠? 수고했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